네. 뭐 우리 앵커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. 정말 우리가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나도 좀 자산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 해서 좀 투자를 사실 하는 거잖아요. 그렇다라면 자 부자들은 또 인제 그 어떤 좀 이렇게 패턴으로 할까? 자 물론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"아 뭘 투자할 거냐?" 이렇게 얘기하면 아파트를 꼽는 경우가 뭐 이제 작년까지도 이제 대부분이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. 자 이번에 이제 나온 이 이야기는 이제 KB 그 금융지주라고 그렇죠. KB 그 국민은행 여기에서 이제 그 경영 그 연구소에서 이제 계속 이제 부자 이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2022년 부동산 보고서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네 처음으로 자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죠. 아파트가 그래도 계속 1 위를 하고 있어 부자들 같은 경우에도. 그런데 올해는 처음으로 그렇죠. 상가가 네. 자, 뭐 1 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. 물론 뭐 여러 가지 인제 이유들이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가가 아파트보다 선호도 1 위에 인제 올라와 있다라는 이것이 뭐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왜 그런지는 일단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뭐 그렇죠. 서울의 아파트값 정말 사 놓기만 하면 끝없이 인제 올라갈 것만 같았던 서울의 인제 아파트도 심지어 지금 이제 강남 쪽에 있는 아파트들까지도 가격 조정이 좀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상당 부분 그렇죠. 거기에 대한 또 충격들이 있습니다. 자 일단 뭐 주간 상승률로만 보더라도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인제 전주보다 0.02% 정도가 좀 떨어졌습니다. 물론 아직까지 하락폭 자체가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4주 연속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던 것이 멈춘 것도 좀 충격적인데 이것이 조금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하락 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고 지금 이제 25개구 중에서도 그렇죠. 지금 뭐 22개구 정도가 지금 하락이고 물론 여기에는 강남 3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뭐 한 2개구 정도가 이제 보합적으로 들어와 있고 지금 이제 중랑구 쪽이 유일하게 지금 조금이지만 상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쨌든 간에 22개구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뭐 나머지도 뭐 약보합이다. 뭐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대부분이 하락이다.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강북 쪽이 좀 그렇죠.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뭐 2030 영끌이다라고 해서 또 집중적으로 강북 쪽에도 많이 투자가 됐었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매수세가 빠지면서 지금 당장 이쪽이 나타나고 있고 자 지역별로 보자면 자 지금 서대문하고 지금 성북이 지금 가장 큽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지금 0.08까지 하락폭이 꽤 크죠. 지금 평균 하락폭보다도 거의 4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 자 종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.07까지 보이고 있고 은평구 같은 경우에도 한 마이너스 0.06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 결국 지금 강북 쪽에 그렇죠. 뭐 서대문, 성북, 종로, 지금 은평 그래도 작년 한 해 많이 올랐던 지역들인데 지금 여전히 하락에서도 또 크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또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좀 있다. 요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자, 지금 전체적으로 뭐 시장을 보자라면 자, 매도자도 그렇고요. 매수자도 그렇고 움직임이 크게 없습니다. 네, 움직임이 크게 없고 지금 뭐 거래 절벽 상황이다라고 할 정도잖아요. 그래서 매도자, 매수자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급급매 위주로 지금 드물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뭐 요 지역들 같으면은 뭐 단지마다 다른 것들이 있겠지만 뭐 작게는 약 한 5천에서 뭐 8천 이 정도 좀 떨어진 지역들이 꽤 있고요. 자, 1억이 조금 넘게 떨어진 지역들 뭐 1억 5천까지 뭐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그 정도 뭐 33평이나 20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,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거래가 많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아니고 그렇죠. 지금 급급매 위주로 아무래도 팔리다 보니까 하락 쪽으로 좀 많이 좀 나타난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제 아파트 값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지금 보느냐. 아까 뭐 앵커 오프닝에서도 지금 주택 가격 전망치가 그렇죠. 지금 뭐 거의 뭐 낮게 지금 100 이하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. 자,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뭐 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4%가
올해도 집값은 좀 더 올라갈 것 같다. 이런 지금 전망들은 내놓고는 있어요. 뭐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겠죠. 자,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 중개업을 실제 하시는 지금 공인중개사들 같은 경우에는 63% 정도가 올해는 집값이 하락할 거다. 자, 전혀 이제 반대죠. 그러니까 시장 전문가들하고 지금 현장에서 실제 중개를 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전망이 엇갈릴 정도로, 자, 물론 시장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이나 뭐 수도권,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73% 정도가 지금 더 올라갈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자,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 이유가 지금 뭐 공급 얘기는 많이 하지만 당장 공급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.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고, 뭐 더더구나 지금 8월 달에 또 계약갱신 청구권 뭐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전세가들이 또 올라가면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은 있습니다. 자, 그렇지만 현장에서 지금 뭐 중개업을 실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금매만 거래가 되는 데다가 또 이제 뭐 많이 저도 이제 좀 모니터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와서 그렇죠. 아직까지도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.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뭐 매수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지금 막 떨어진 것들이 막 나오고 뭐 이런 건 아직 아니거든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선 좀 미시적으로 보는 거고 좀 시장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조금 거시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좀 시각차에서 또 나타나는 현상이고, 자, 어쨌든 간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이렇다 저렇다 하락한다 상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죠. 곤란한 뭐 이런 것들도 여기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이 주택시장 이제 안정화 뭐 이것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안정화되는 것들은 뭐 지금 어느 정도 의견이 좀 합치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올 하반기 정도나 뭐 이제 한 내년 이제 상반기 정도, 그러니까 올 하반기 정도쯤 되면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금 계속 상승 랠리만 했던 것들이 좀 꺾일 수도 있겠다. 요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죠. 자,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. 자, 물론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자산가들, 부자들이라고 하는 뭐 이런 분들이 다주택자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주택자들이 지금 이제 느끼고 있는 이제 세금에 대한 뭐 심리적인 것들도 있고 실질적인 것들도 있겠죠. 일단 뭐 양도세 같은 경우에 뭐 82.5%까지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10억이 남으면 뭐 많으면 8억까지 세금을 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. 자, 뭐 이런 부분들도 있죠. 또 종부세에 대한 부분들도 뭐 상당히 또 좀 큰 부담으로 올 수가 있겠고. 자,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들이 좀 일반적인 패턴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KB 그 지주 지금 경영연구소에 나온 지금 뭐 그 2022년 부동산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가장 처분을 해야 될 것 중에 또 1순위가 아파트로 올라가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다. 자, 그래서 지금 현재 부자들이 많이 눈독을 들이는 것이 아파트를 제치고 상가가 처음으로 지금 1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자, 일단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상황이 좀 바뀐 것도 있어요. 자, 좀 역설적인데요. 자,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상가 같은 경우가 이제 공급 과잉 쪽으로 되면서 별로 인기가 많이 없어서 그 선호도 쪽에 좀 밀렸어요. 자,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 한 2년 정도 지금 됐잖아요. 2020년, 뭐 2021년. 자, 2년 정도 지나면서 아무래도 상가 쪽이 이제 좀 어렵다 보니까 공급 자체가 없거나 공급이 좀 늦춰지거나 자,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급 쪽이 많았던 것들이 해소가 좀 된 부분도 많이 있고, 자,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난 것들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그렇죠. 지금 업무용 빌딩 같은 것들이 오히려 수요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. 자,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당연히 좀 임대료가 낮아지지 않았을까 하는데 오히려 지금 그렇죠.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약 한 계속 5%씩 지금 2년째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그렇죠. 뭐 상가나 빌딩 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오고 있는 이유가 또 여기에 하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
상가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뭐 아파트나 이제 이런 것들보다는. 자,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전망을 해보면은, 자,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한 뭐 비용을 들여서,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투자로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이런 상가나 업무용 요런 좀 시장에서는 좀 소자본으로 진입할 수 있는, 자, 그러니까 뭐 몇십억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, 그렇죠, 뭐 아파트 좀 수준 아니면 아파트보다 조금 뭐 낮은 수준에서 뭐 몇 억 아니면은 뭐 10억 뭐 좀 왔다 갔다 요 정도 소자본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상가라든지 뭐 그런 그 또 업무용 뭐 이렇게 사무실 같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. 자, 이런 쪽으로 해서 아무래도 시장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이 될 수 있겠다. 특히나 지금 상가 쪽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그 생각하시는 게 이런 거거든요.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한 2년,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가격 반영이 많이 돼서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. 근데 상대적으로 보자라면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비해서는 그만큼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, 이런 부분 쪽으로 많은 관심이 좀 흐를 거다. 요렇게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.